저희 남편이랑은 술 먹고 얘기 잘 안 해요. 몸으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남편감은 재벌도 아닙니다. 박지훈이다. 왜요? 왜요? 민주 시민들을 시사 뚱뚱이로 만드는 시간, 극한 시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주 체크부터 하고 가야 되겠죠? 예. 뭐 하나 틀렸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독자가 제가 얘기할게요. 왜 자꾸 네. 본인이 자꾸 이렇게. 뭐가 또 틀렸지? 본인이 물타기를 하시려고 자꾸 그래요. 독직폭행 지난주에 배웠죠? 네. 독직폭행 뭐라고 그랬죠? 그 조사받을 때 때리는 거. 네. 조사받을 때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릴 수도 있고 협박할 수도 있고. 아, 조사받을 예. 때 폭행을 하는 거. 네.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썼어요. 그래요? 본인이 설명하세요. 독직. 예, 네. 독자가 저도 한자를 기억을 잘 못했었는데 네. 댓글에 보니까 네. 이 자가 네. 오염됐다 할 때 독. 예. 독극물 뭐 이런 거. 아. 자기 직무를 오염시켜서 폭행을 했다. 뭐 이런 뜻이라고. 우리 네. 그때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제가 아.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틀리셨네요. 폭행의 뜻은 맞췄는데 한자가 좀 틀렸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독직이라는 폭행은 옛날 용어 같은데 한동훈이 네. 처음 썼던 얘기거든요. 네. 독직 폭행이라고. 어. 제 생각에는 좀 더 잔인하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네. 가혹하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문제는 박지훈이 아니고 한동훈이다. 한동훈이다. 아. 한동훈 검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박지훈 변호사가 뭐든지 제 다 잘못이 아니에요. 알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다 어떻게 합니까? 예. 다 아는 사람을. 오윤혜 씨랑 비슷해요. 뭐. 예, 그래요.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들도 말이죠. 뭐죠? 사실은 뭐 한두 개 빼고는 네. 똑같을 거예요, 둘이. 아. 제가 볼 때 오윤혜 씨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처음에 또 신박했어요. 독직 폭행이 뭐죠? 그랬더니 조사하다 때리는 거. 그건 안 맞잖아, 대충 맞잖아. 역시 이윤혜 네. 씨는 자, 설명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자, 본격적으로 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7월 17일 재헌절 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음 투표나 뭐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 때 국민 투표를 붙이자. 뭘 국민 투표를 붙이자고 했죠? 박지훈 변호사님? 글쎄, 박병석이 예. 미안합니다. 원래 답변하는 뭐 헌법 같은 예. 거 얘기가 있었나? 개헌안을 헌법? 예, 박병석 국민투표를 얘기했습니까? 예, 통과시키자 그랬거든요. 네. 안 물어볼게요, 그냥. 아니 뭐 맞췄잖아요, 헌법. 예, 예. 알겠어요. 제가 맞췄죠.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거는 헌법밖에 없으니까 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는. 근데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고 이런 거에 폐해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병석 의장이 주장하는 그 개헌안의 요점은 뭘까요? 저한테 질문. 그래요. 일로 안 가고? 여기 질문해봐야 아마 해볼까요? 의원 내각제 정도 되지 않을까? 의원 내각제.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의원 내각제가 뭐예요? 그래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네. 네. 물어보지 말고 대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의원 내각제가 예. 뭔지 알아맞히라고요? 네. 알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박 변호사님.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알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의원 내각제가 이게 뭘까? 여러분 함께 맞춰보실까요? 자, 느낌상. 의원 내각제. 의원들을 다 안으로 몰아. 모여.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웃어? 뭐하놓고 웃어? 가다놔. 그래, 가다 놓고. 우선 이렇게 다 모이게 해가지고 어. 거기서 문제를 풀자. 무슨 문제를 풀까요? 국민들의 어떤 민생 같은 걸 네. 거기서 풀자. 예. 근데 뭐 대충은 뭐 그죠? 예. 아니 뭘 대충이야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뭐 설명 가야 되겠죠 이제. 네.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통령제는 알아요? 대통령제? 예. 대통령제요.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말을 듣자. 맞아요? 맞죠. 네. 이제 현대 민주국가의 권력 분립의 방식 중에 양대 산맥이에요.
대통령제를 택할 수 있고 의원 내각제를 택할 수 있는데 네.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가 뭐 될 것 같고 뭐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택할 그럼 총리. 그렇죠. 총리죠. 의원 내각제는 총리고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있는데 네. 이 권력이 완전 분립이 많이 되는 걸 대통령제를 합니다.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국회는 따로 있고 그리고 사법부 있고 사법부는 옆에 빠져 있고 그리고 국회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를 의원 내각제라 그래요. 어려워요. 자, 국회를 뽑아요. 국회를 국회의원들을 뽑고 대통령들 뽑는 거는 대통령제.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국회의원들을 그중에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거를 의원 내각제라고 합니다. 뭐가 좋은데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 장점이죠. 네. 가장 큰 장점은 네. 일단은 아주 유기적으로 아주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바로 행정부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근데 대통령제는 근데 우리 지금은 180석이나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의석이 적다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에 있는 당이 의석이 적다 그러면 사사건과 대립할 수 있죠. 지금은 내각 구성을 누가 해요? 내각 구성이요? 예. 장관 누가 만듭니까? 대통령. 그렇죠. 네. 근데 의원 내각제는 장관을 그 국회의 의원 중에 다수당 구성한 다수당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의회의 힘이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인상이 예. 지금. 인상. 너무 안 좋아, 인상이 커지는데 지금. 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인상이 너무 안 좋아. 오늘 박준명에서 맘 먹고 왔어. 지난주에 아니, 약간 인상이 밀리더니 너무 안 좋아. 아니, 오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PD도 지금 다 하는 걸 그러면 인상이 지금 너무 안 좋아. 근데 지금. 봐봐요. 의원 내각제에도 결국 총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나 총리한테 있는 거나 그 다른 총리는 네. 국회에서 뽑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국민이 대통령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총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선거에 져버리면 바로 날아가요. 아니 바뀔 수도 있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의원 내각제를 본인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세요. 의원 내각제는요. 네. 다수의 당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내는 거. 네, 틀렸습니다. 저 박준 변호사님 좀 쉽게 설명 안 되겠습니까? 좀 저기 윤혜 씨 다른 데 가가지고 창피 안 당하게. 국회의원하고 네. 정부하고 행정부하고 네. 붙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행정부가 붙어 있는 거. 네. 같은 편이에요. 같은 놈이고. 지금 오케이? 박준 변호사 화났습니까? 안 났어요. 예, 좀 눈빛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해야 돼. 아예 똑같은 놈들이에요. 국회의원하고 장관들하고 다. 그러니까 총리부터 다 국회의원들이야, 얘들은. 그럼 여기도 장관이 장관도 다 국회의원들이야. 네, 국회가 뽑아서 국회의원. 근데 지금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뽑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닌 장관들도 많아요. 국회의원 있는 사람도 뽑을 수는 있지만. 근데 네. 원래 대통령제의 뜻은 원래 전통적 의미의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장관을 안 씁니다, 통상은. 근데 우리나라는 좀 혼용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도 장관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보면. 원래 정확한 대통령제라면 안 쓰죠. 국회의원이 무슨 할 장관 수는 이런 거 하면 안 없어요. 되는 겸직 거예요. 자체가 안 돼요,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체계가 좀 이렇게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무총리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죠. 그 역할 을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혼재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박지원 변호사님. 네. 의원 내각제를 할 때는 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치인들을 믿어야만 가능한 이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주장을 한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아마 목표를 잡은 게 좀 오랫동안 이쪽 장점 중에 그 본인들이 생각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오랫동안 기득권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좀 지역적 정당들 특히 이기도 임기가 있지 않아요? 의원 내각제도 4년마다 국회의원 뽑으면 계속 그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어요. 다수만 되면. 총리도 계속 할 수 있죠. 그렇죠. 계속 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 보면 아직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뭐 법안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누구 있죠? 조응천. 예, 자기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법안을 주장을 하고 네. 이거 법을 바꿔버리고 이런 의원들이 너무 많고 보면 저 사람이 돈 벌려고 정치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많이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이 아직도 이 정치라는 직업이 제대로 뿌리 박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를 주장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저는 더 썩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치인들이 더 사실은 활개칠 수 있고 의원 개파가. 내각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박근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퇴직을 하고 본인이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로 바뀌면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박근혜가 다시 국회의원 되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 하는 거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지금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난 것 같아요? 의원 내각제가 난 것 같아요? 아직은 대통령제가 나을 것 같아요. 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의원 내각제를 박병석 의장이 지금 뭐 어떻게 본인의 꿈이죠? 그렇죠. 본인이 의원 내각제 되면 본인도 총리가 될 수 있고 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뭐 박병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뭐 개헌제 추진하고 있는 의원분들 속내가 뭘지 궁금해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간단한 거 하고 넘어가죠. 네. 네. 좌파 우파 들어보셨죠? 뭐 당연히 알 거예요. 네. 예.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생긴 말일까요? 어떻게 생겨난 말이냐고요? 네. 나침판에서 생겼나? 나침판. 야, 이거 굉장히 신박한데요? 왜요? 방향을 가르쳐 주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좌우가. 예. 남북은. 남북도 반대 방향이. 좌파 우파. 좌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좌파요. 약간 진보의 성향을 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우파는 보수적인 맞습니다. 성향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박준 변호사가 이제 좌파 우파가 묻는다. 이게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지롱드당인가 그럴 거야. 아마. 지롱이요? 지롱드당. 지롱드당. 자코뱅당이라고 있어요. 고뱅? 자코뱅. 자코뱅? 정확하게 알아. 자코뱅? 정확하게 모르니까 시비 걸지 마요. 지렁이라니. 아직 처음 듣는 말들이니까. 고뱅. 그 당이 있는데 어디가 제가 기억나는 자코뱅당이 이제 당시 이 의회를 기준으로 왼쪽에 지금 앉아가지고 자코뱅이 어디서 아마 나온다? 진보 쪽인 정당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영국 아닌가요? 프랑스. 프랑스인가? 예. 프랑스에 프랑스. 이제 잠깐만요. 자코뱅 지롱도까지 나왔으면은 영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도 네네네. 써가지고 왜 또 나한테 그래요? 프랑스. 그래서 어느 쪽이 지금 잔지 정확하진 않는데 네. 제가 기억하고 자코뱅당이 좀 진보적인 그래서 중간으로 보면 왼쪽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좌파라고 했었고 반쪽은 우파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맞아요. 대략적으로 보수를 맞아요. 지향하고 정확합니다. 한쪽은 진보를 지향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 보수와 결이 비슷한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하나가 결합이 돼 있어요. 뭐요? 안보적인 측면. 안보. 남북이 분단돼 있다 보니까 네. 그 안보적인 측면에 대해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요. 우파라고 알려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북한을 견제해야 되고 우리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생각을 한다면 네. 또 진보 정당, 뭐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그쪽은 이제 협력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그냥 주워듣기로 독일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수당이랑 전혀 결이 다르다고 그렇죠. 하시던데.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힘 정도가 독일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건 뭐 정확한 건 그건 뭐 즉시소멸. 네. 또 말도 안 되는. 극우 정당으로 분류가 되고 극우. 극우를 떠나서 극우라면 오른쪽 맨 끝이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수준인 거죠. 정상적인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정도가 아주 오른쪽에 있고 정의당 정도가 중간 정도. 이거는 뭐냐면 독일의 정강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그렇고 어떻게 쓰고 이런 정책들을 하는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정의당 정도 딱 중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하는 네. 그런 기치를 갖고 있는 정당인데 그게 독일에 갔을 때는 딱 중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왼쪽이라고 하면. 네. 자,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누가 좌파 우파 너 좌파 우파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옛날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의장이 딱 앉아보니까 왼쪽에 좌파 이게
급진적인 사람들이 앉아있고 주관자예요. 오른쪽에 그 왕정으로 돌아가자. 왕을 세우자라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들이 앉아있더라. 그래서 좌파 우파가 된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이렇게 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지롱댕 보르동 뭐 이런 거 몰라도 돼. 지롱댕. 몰라요. 국회의장 중심으로 그 당시에 왼쪽에 진보적인 사람들, 오른쪽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앉아있어서 좌파 우파가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굳어진 거야, 이 사람아.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윤혜 씨를 갖다 무시 못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 아, 박준 변호사 자기가 얘기해놓고 지금 만났더니. 네,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보고 있는 동안 오늘 광고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미순수라는 그 제품이 들어왔는데, 네. 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시민을 뿐만 아니고, 네. 제품도 정말 순수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세탁세제고요. 네. 요게 과일 야채를 씻는 거고, 요게 그게 과일 야채. 요게 과일 야채고, 네. 요게 찌든 때를 갖다가 우리 집사람이 잘못 붙여놨네요. 네. 저희 집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입니다. 이게 찌든 때고, 이게 이제 과일 세척할 때 뭘로 할까? 퐁퐁으로 할까? 아, 헷갈리잖아요. 네. 보세요. 우리가 빨래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거품 많이 나면 뭔가 이렇게, 뭔가 씻는 느낌이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들어간지 계면활성제. 그렇죠. 주부님이니까 아시죠. 네. 사실은 환경에도 나쁘고 몸에도 나쁜 게 계면활성제인데 전혀 안 들어가고 순수한 그 재료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세정에 필요한 가장 좋은 재료들만 모아가지고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검색창에 미순수라고 치면 되는데 이게 한 세트라고 합니다. 이게 세탁세제, 이게 이제 거기 전자레인지를 이런 데 찌든 때 요거는 과일하고 야채 씻어내는 이게 한 세트인데 네. 검색창에 강성범 TV 이렇게 쳐주시면요. 네. 이거 하나를 더 드린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검색창이가 아니라 배송 메시지라네. 그렇죠. 자리 바꿀까? 저 이거 써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배송 메시지라네, 여러분. 강선법 TV. 지난주에 가지고 가셨죠? 네네. 네. 그래서 찌든 때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이런 데 썼는데 특히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세제에 굉장히 투자 많이 하게 돼요. 딱이구나. 되게 네.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안심하고 쓸 수 있고 특히 과일 같은 것도 요즘에 네. 물로만 저는 거의 물로만 씻긴 하는데 저기 세정제 한 번 딱 해가지고 물에 한 1, 2분 정도만 담궈놔도 네.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가 저기 내과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빨래했을 그렇죠. 때도 때가 쫙 세제 없이 빠져나갔던 건 그 자체가 옛날에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가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정력은 올리고 몸에 나쁜 먹어도 된다면서요. 유해한 먹으면은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죠. 먹지 마요. 먹지 말고. 그 정도 안전하게. 피부에 아무리 닿아도 우리 괜찮다. 아이들도 아무리 닿아도 아무 문제 없는 진짜 미순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에도 무해하고요. 네. 여러분. 여러분 이 세 세트 원래 요거 세 세트인데 여기다가 배송 메시지 네. 강서원 TV CC는 이거 세탁세제 한 통을 대박. 더 드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순수 이게 민주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순수한 제품 만드는 곳이니까 네. 검색창에 미순수 쳐 보십시오. 네. 예.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재밌는 걸로 갈게요. 네. 재밌는 거죠. 재밌는 걸로 예. 갑시다. 윤혜 씨, 네. 더치페이가 뭡니까? 각자 먹은 양만큼 내는 거. 그렇죠. 네. 더치가 뭐예요? 더치. 네, 더치. 네. 더치 커피라는 말 있죠? 더치커피 있죠? 근데 더치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 이것도 저도 사실은 뭐지? 네덜란드인가 덴마크인가. 맞아요. 아, 뭘 진짜요? 아, 네덜란드식이에요. 알긴 다 알아. 근데 근데 정확하게 똑같아요. 몰라. 네덜란드식의 네. 계산법을 더치페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사람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왜 더치라 하는지 모르겠어. D잖아. 네. 네덜란드가 아주 금융에 작지만 강한 아, 약소 그래요? 강국이라 하는데 네덜란드가. 그렇게 막 그 가문들 무슨 차일드 가문인가 뭐 네. 그런 가문들이 많은데 너무 짠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걸 좀 비하하는 소리로 더치라고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박준 변호사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얕은 지식인데. 더치라는 게 네덜란드 사람을 뜻하는 틀려라. 말인데. 아, 그래요? 더치페이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저기 각자 낸다. 계산법. 짠돌, 방금 얘기했죠. 짠돌이다. 원래 더치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짠돌이가 아니래요. 거기는 아.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 있답니다. 내가 한턱 쏠게 이게 되게 많은 나라래요. 어. 네덜란드가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아까 얘기했던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하고 거기 식민지 전쟁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막 네덜란드를 박살을 냈잖아요. 졌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쌓인 앙금이 커지면서 영국이 네. 네덜란드를 어떻게 하면 비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원래는 호탕하고 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더치페이 쟤들 쫌생이들이야. 이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예요. 어머나.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그게 여기가 그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그럼 더치커피는요? 더치커피. 더치커피가 뭐냐면 네. 그 저온으로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우리가 뜨거운 물 부어갖고 금방 내려갖고 네. 뜨겁게 먹고 아니면 거기다 얼음 타잖아요. 네. 근데 차가운 데서 그 커피 가루에다가 찬물을 넣어갖고 내리는 거예요. 네. 더치커피하고 같은 뜻의 커피가 뭐가 있을까요? 콜드브루. 아, 콜드브루. 콜드브루. 그치. 콜드브루가 더치커피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이게 뭐 숙성되고 뭐 이런 맛이 있다고 그 하네. 더치페이랑 더치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식 커피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좋은데 다 아는데 왜 더치가 네덜란드인지는 덴마크랑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 저도 몰랐어요. 네. 근데 그냥 그렇게 부른대.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나한테 자꾸 묻지 마.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뭘 알아? 네덜란드인이 영어로 더치예요? 그런 그렇게 뜻인데 불러요. 네덜란드 사람을 더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비하하는 건 아닌 것 근데 같아. 저는 이제 왜냐하면 네덜란드랑 덴마크랑 붙어 있거든 나라가 거의 근처에 있다고 북부 네. 쪽 유럽에. 네. 근데 오히려 더치하면 좀 덴마크에 가깝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 더치. 네덜란드를 왜 더치라고 부르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요. 주십시오. 제가 알면서도 데니스 페스츄리 뭐 이런 게 이게 덴마크라고 하나? 네. 하여튼 D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잘 모르면 자꾸 벌리지 마. 그러니까요. 네덜란드. 너치가 몰라도 네덜란드 너치. 넣지?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더치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네. 그건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실 거고. 아무튼 그냥 뭐 그걸 고유명사락 하면 차라리 누가 잘못 들으면 덴마크인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더치페이. 보통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저도 각자 내는 거. 반대로 알았네. 네, 각자 내는 거로 알고 있고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짠돌이라 각자 내는 거 보고서 다른 나라도 따라하는 거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네. 네. 근데 원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되게 한턱 쏘는 걸 좋아하는 나라였는데 영국이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되는 방송. 예, 그러니까요. 시사똥뚱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치커피 얘기했죠? 네. 더치커피는 콜드브루와 같은 개념이다. 저온에서 커피를 내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사똥뚱이가 되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 예, 그린란드, 그린랜드요?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두 이 그린랜드? 나라라고 할까? 아무튼 나라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이슬란드는 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속이니까. 덴마크 영이죠. 예,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중에 어디가 더 추울까요? 이거는 뭐. 어디 추운데요? 예. 아이슬란드로 갈게요. 아이스가 들어가잖아.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그린란드가 더 춥고 아이슬란드는 오히려 좀 따뜻하답니다. 아, 그래요? 바닷물이 따뜻해가지고. 자,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가 왜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또 웃는다.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예.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거의 그 나라인데 왜? 네? 한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거긴 나라가 됐고 여기는 그린란드는 나라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건 땅이 아니에요. 얼음 덩어리잖아. 아. 그리고 저기 덴마크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곳이고. 예. 그걸 물어본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가 왜 이렇게 또 있어요. 랜드가.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거 나라 아니에요? 나라죠. 네. 아이슬란드도 나라죠. 응, 다른 나라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일랜드는 영국 가로 옆에 있는, 잉글랜드 옆에 있는. 잉글랜드도 있네, 그러고 예. 보니까. 잉글랜드. 랜드. 예. 같은 랜드긴 한데, 예. 흙으로 된 땅들이잖아, 다. 예. 그런 것들은 국가가 될 수가 있고, 그린랜드는 얼음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그럼 북극은요? 북극이 그린랜드죠. 북극이 그린랜드. 남극하고 북극이 유일하게 얼음으로 이루어진 그 어마어마한 그 덩어리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박지훈 변호사님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네. 왜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냐고요. 그걸 모를 것 같은데, 글쎄요. 이분이. 글쎄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린랜드가. 예. 모르시면 모른다. 몰라요. 모른다. 이름을 예. 왜 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우고 예.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유력하게 생각하는 설은 뭐냐면 이제 바이킹들이 이제 북유럽에서 북유럽을 주름 잡고 막 약탈하러 다녔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걔들이 약탈을 한 이유가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들 땅이 풍족하고 뭐 먹을 게 많고 뭐 농작물이 잘 되면은 거기 살았겠지.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땅을 발견하려고 막 갑니다. 그러다가
땅을 발견을 했어요. 네. 우와! 완전히 작물도 잘 자라고 푸르른 녹색이야. 네. 우와! 정착하자. 네. 가만. 다른 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야, 너 배 타고 나갈 때 니들 어디 사냐고 그러면 아이슬란드 산다고 그래. 얼음 땅에 산다고 그래. 그래야 저놈들이 안 올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땅을 발견했어. 네. 엄청 커. 아이슬란드. 뭐 겉에는 약간 땅이 있지만은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해. 그래놓고 딱 보니까 여기를 그린랜드로 하자. 반대로 했다는데. 그럼 이 새끼들이 그린랜드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안 쳐들어올 거 아니냐. 네. 고로 해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랜드가 실제 환경과는 반대로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처음에 그린란드에 갔을 때 완전 얼음인데 그 정착하는 그 정박하는 데는 저기 풀이 좀 나 있는 걸 보고서 이랬다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적으로 거짓말했는 거예요? 네. 거짓말로 자, 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린란드가 완전 얼음인데 얼음 덩어리죠. 겉에를 보고 그린란드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정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인데 아이슬란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거는 페이크였다. 요렇게 이해를. 그 아이슬란드 아이스가 우리가 아는 아이스. 아이스 맞아요. 예. 아이슬란드. 얼음 땅.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리는 되겠습니다. 푸른 땅.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 설명에 불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을 댓글 달아주세요. 네. 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예,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재밌네요. 네. 되게 재밌네. 이런 거 저도 알면 몰랐어요. 하나 하면 재밌어요. 이게 술자리 이런 데서 이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반대로 적었어요. 술자리를 가져본 지가 언젠지를 몰라겠어요. 남편. 저희 남편이랑은 술 먹고 얘기 잘 안 해요. 몸으로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빨리 다음 바디랭귀지. 네, 바디랭귀지. 아직은 뭐 신혼이니까. 7년 됐거든요. 신혼은 아니죠. 신혼도 아닌데. 네. 아, 그럼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냥 부럽다라는 얘기를 할 뿐. 예. 박지훈 변호사는 몇 년 차죠? 저는 한 18년 18년 차. 아, 지금 욕하시는 거 아니죠? 18년 차. 각방 쓰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니 저는 뭐 같은 방을 쓰는데 같은 그럽니까? 방도 쓰고 같은 방도 쓰고 가끔씩. 아. 제가 코를 좀 골아서. 예. 아, 그래요. 그럼 같이 못 자죠. 따로 또 같이. 예, 따로 또 네. 같이. 네. 필요할 땐 같이 자고 또. 맞-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남편감은 재벌도 아닌 박지훈이다. 왜요? 왜요? 뭐, 처음 듣는데 그런 저도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출근해. 잠들면 들어오거든요. 볼 일이 해줄 일도 없고 귀찮게 하는 일도 없고 자고 있으면 나갔다가 잠들면 들어오고 돈은 자꾸 벌어다 주고 쓰지도 않고. 예. 돈을 쓰지도 않죠, 저는. 돈 쓰지도 않아요 저 친구는. 그래서 최고의 남편감은 박지훈이다라는 얘기.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이런 남편 별로예요. 아, 같이 별, 뭘 적노? 같이 별도 보고 뽕도 따고. 아 그렇죠. 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네. 할 건 또 해요. 하시라고요. 사실 자녀가 3명인데 당연히 2명이거든요. 두 명이. 아, 두 예. 명. 예. 세 명일 수도 있죠 어디 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아무튼 뭐 필요할 때 딱 해서 이제 가족 네.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운. 네, 정말 가정이 행복해야 네. 국가가 행복한 네. 거잖아요. 이 와중에 박지훈은 제가 의심스러운지 네. 또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어떻게 알았지? 아, 또 검색. 근데 안 뜨네. 서로 못 믿어. 나하고 박지훈은 근데 이게 서로 무시해. 나한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 네네. 설마 그럴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정말 말 그대로 썰인 것 같아요. 근데 썰. 찾았거든 지금 제가. 아. 네. 썰인 거. 근데 썰릴 수 있는데 근데 맞는 것 같네. 네. 이 아이슬란드가 이름이 그렇게 된 데는 100% 이건 쏘길라고 그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정? 아이슬란드. 네. 자, 여기서 또 잠깐 광고 해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있어요, 광고가? 우리 오윤혜 씨하고 박근혜란다. 박근혜 씨. 박근혜 씨 병원 가셨던데. 예. 박지훈 변호사님의 팬이라고 하시는 네. 이 자라보감 사장님이십니다. 젊은 여성 사장님이신데 네. 이걸 다 직접 본인이 딱 차리셔가지고 무슨 뭐 우와.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철학을 가지고 성분 하나하나까지 자기가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 휴닉 베지어트 사장님 같이 민주 시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팔려고 하는 오. 그런 제품인 만큼 내가 정직하게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멋지다. 재료를 아끼지 않은 우리 자라보감. 자라보감
진액입니다. 우리 김옥원 한의사가 이 광고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자라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최고의 스태미너식이죠. 근데 뭐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라를 잡아서 그러다니 아니요. 3년 이상 키운 양식 자라를 이용해가지고 23가지의 갖은 약재. 원래 한약방에서 보약 만들 때도 녹용도 마찬가지예요. 녹용만 넣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보완해주는 약재들을 넣어가지고 보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걸 네. 자라 보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라보감 이 사장님이 네. 자신감 있게 철학을 가지고 양심을 걸고 만드는 제품이니까 뭐 굳이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흑염소보다 이 오메가, EPA, DHA, 리놀렌산이 몇백 배씩 들어있네요. 아무튼 자라가 슈퍼푸드인 건 다 아실 테니까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압니다. 맛있어요. 저희도 맛도 먹어봤는데. 진짜 좋잖아요. 네. 먹을만하고 맛있어요. 네. 예. 저도 2개를 한번 광고하면서 먹어보고 네. 제가 한 통을 깠어요. 그 지금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비타민으로 보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막 무력증 때문에 막 자도 이러면 피곤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루에 7시간을 못 자면은 계속 막 하품 나는 거 있죠. 아, 만성피로처럼.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저 오늘 5시간인가 잤거든요. 하품이 안 나. 어.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먹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한 박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까버려가지고. 까갖고 먹고 있어요. 예, 더 먹어보고 다른 요놈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네. 제품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한 달분 요 한 박스를 사시면요, 요거 저거 배너 나갈 거예요. 한 박스를 사시면 일단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입니다. 그래서 세 포가 들어있는 그 샘플을 드려요. 네. 샘플이 아니죠.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걸 드릴 테니까 세 포를 드셔보시고 아니야 싶으면은 100% 환불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달분 부부가 드시거나 본인이 2달치를 먹겠다 또는 부모님께 선물하겠다 하면은 2통을 사시게 되면요. 그러면 저기 그거 있어요. 혈관 뚫어주는 거. 불포화 지방산으로. 아르간 오일. 아르간 오일이 집약된 그 캡슐로 되어 있는 한 달분 한 박스를 갖다가 2박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장님이 진짜 양심적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사무실 몇 번 오셨거든요. 그런 분이니까 믿고 드셔도 된다. 그리고 추가 효능은 제가 계속 먹어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자라보감 보감. 진액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라보감 쳐보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박주민 변호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러겠죠? 요즘 아이들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일산에서 네. 그 한 명 저기 몰아놓고 등치 큰 애가 윽박 지르고 여자아이가 와갖고 저기 그 아이 성기 주물럭거리고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뉴스 못 보셨구나? 네. 저는 저 일산에 살기 때문에. 학교 폭력인 거예요? 학교 폭력인 거죠. 근데 중학생들? 어디 연립 같은 데서 연립 1층 주택가? 주차장에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세상에.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부모가 네. 잘못 교육시킨 걸 수도 있지만 본인도 이런 짓을 하면 혼이 난다. 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야. 오이씨, 이거 자, 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죠? 12살인가? 13살인가? 아니야? 자, 그러면 15살. 16살. 그걸 딱 야, 피해가네. 야, 어떻게 야, 15살. 15살. 그걸 딱 피해가. 15살? 15살? 만 14. 14살 만 14살. 14살. 만 14요? 만으로 해요. 만으로. 다 만으로. 14살 미만이죠. 그렇죠. 그럼 14살 미만? 14살 생일 딱 전 지났을 때. 아, 그러면 중2까지는 거의 봐준다는 그렇죠. 중2까지는 생일 안 지나면 거의 괜찮고 중3은 거의 넘어가니까 안 네. 되고. 네. 촉법소년의 정확한 명칭의 뜻은? 촉법 소년은 형벌 법규를 저촉한 소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촉자하고 법률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 표현하고 네. 우리가 형법의 이 미성년자 무능력자를 민법은 달라요. 민법은 뭐 19세 적고 있는데 우리는 14세로 정하고 있어요. 네. 14살 위로는 사고 치면 다 처벌되고 성인하고 비슷하게 14살 밑으로면 사고 치도 처벌하지 않는 게 형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4살 미만 애들이 사고를 그래서 치면.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14살 미만의 애들 처벌하지 않기로 형법이 정해놨는데 14살 미만 애들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던데 애들은 나 촉법소년에서 안 걸려. 그게 가장 문제예요. 네. 저 법을 정해놓은 이유가 제가 뭘 알고 있겠냐인데 그렇죠. 알고 있어. 알고 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소년법에다가 14살 미만자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그게 10살부터 14살 사이입니다. 네. 그 10살 미만은 아예 처벌이 안 돼요.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10살부터 14살. 보호 처분해요. 보호. 소년을 보낸다든지 아, 소년원. 아니면 위탁 교육을 시킨다든지 수강명을 내린다든지 전과자는 아니고 아주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보호를 하면서 처분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처분을 내리긴 한데 교도소 가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고 나 촉법소년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래서 저는요, 박주민 변호사님, 네. 촉법소년 하니까 뭔가 억울한 느낌이 있고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거를 범죄소년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어차피 정확하게 그렇죠. 안의 뜻은? 범죄소년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이렇게 되겠-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 14살 아니야? 너는 그럼 범죄소년이네? 근데 이제 사실은 소년법상으로는 네. 14세 이상의 소년을 범죄 소년이라고 하긴 합니다. 아, 그렇게 또 얘기를 네, 해요? 하긴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은 굉장히 뭐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 굉장히 큰 잘못을 했는데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중요한 건 또 알고 하는 아이들한테까지 이거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해서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나이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14세인데 한 13세, 12세로. 근데 이건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죄를 저지른 아이들한테도 물론 잘못이 있죠. 그리고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얘네들이 계속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빨간 줄 가는 거를 정과? 정과범으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어쨌든 같이 소속감을 갖고 못 살아가게 만드는 것보다 그 전에 그 가정이나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행해졌을 때 좀 그런 학폭위 같은 게 열리고, 근데 피해자가 대부분 이렇게 전학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스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네. 걔가 잘못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피해자가 오히려 이렇게 전학을 다니거나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일이 없도록 그 시스템이 좀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 깝깝하죠? 이제 시작 자체는 그 말이 좀 맞아요. 이 어린아이인데 사회적으로 낙인을 전과를 주기에 뭐 하니까 촉법소년 이런 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걸 악용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한테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되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은 바꿔야 되겠죠. 네. 자, 쭉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박주민 변호사님 설명이 어떻습니까? 오늘 뭘 설명하셨죠? 아니 뭐 지금 의원 내각제 얘기를 해줘도 그래 못 알아먹고. 이 의원 내각제 좋았습니다. 의원 내각제 설명 만족하십니까? 새로운 사실이니까요, 저에게. 네.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니까. 아, 네. 몰랐어요? 네, 좀 몰랐어요. 예. 아무튼 저기 뭐 의원 내각제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이게 워낙에 이게 나라마다 의원 내각제라고 하고 대통령제라고 해도 조금씩 달라요. 섞어져 있어요 또. 그래서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뭐한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안 맞다. 예. 아무튼 뭐 첫 번째 질문 이후에 박주민 변호사는 우리 윤혜 씨랑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퀴즈를 그래요? 맞췄죠. 를 연발하셨다. 꼰대. 예. 자, 끝까지 시사 오늘도 아주 소중한 두 분과 함께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여러분 시사에 조금이라도 살이 찌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